ICS 비틀즈로 알려진 이 그룹은 4명의 영국 남성 모하메드 음어지, 알렉산더 코테, 엘샤피 엘셰이크, 그리고 아이네 데이비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4명 모두 영국, 주로 런던에서 자랐으며 다양한 가족과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하메드 음어지는 1988년 쿠웨이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웨스트 런던에서 자라고 이후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 진학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비교적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극단화되기 전에는 특별한 범죄 기록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코티는 가나게 가정에서 런던에서 태어났으며 젊은 시절에는 경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약 사용과 길거리 범죄와 연관된 웨스트 런던 집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엘샤피 셰이크는 수단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자랐습니다. 그 역시 웨스트 런던에서 성장했습니다. 에인 데이비스 역시 런던 출신으로 극단주의 네트워크에 가담하기 전에는 사소한 범죄 활동에 연루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들을 있게 한 것은 지리적 배경, 사회 인맥,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념이었습니다. 이들은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에 비공식 네트워크, 온라인 선전물, 그리고 개인적 인맥을 통해 이슬람의 극단적 해석에 노출된 영국 내 젊은 남성 세대의 일부였습니다. 이들의 급진원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경험, 이데올로기의 노출, 그리고 세계적인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였습니다. 무한 대학 시절의 극단주의 사상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영국 보안당국과의 접촉을 하면서 점점 더 분노를 키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며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테와 엘셰이크는 웨스트 런던 특정 모스크와 토론 모임에 참석하던 젊은이들과 연관이 있었고 이곳에서는 급진적 견해가 자주 공유됐습니다. 이 비공식 네트워크는 종종 더 조직적인 극단주의 단체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면서 지하디스트 모집의 새로운 중심지가 생겼고 시리아는 외국인 전투원들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ICS들 지휘 등자는 이런 경향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ICS들 이 단체의 정교한 선전 활동, 온라인 동영상과 소셜미디어 홍보를 포함해서 유럽 전역에서 신입대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4명 모두 영국을 떠나 시리아로 향했습니다. 이는 이념적 동조에서 폭력적 극단주의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적인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ICS 비틀즈 이야기입니다. 월스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리아 도착 후 4남자는 ICIS에 합류했습니다. 외국인 전투원들은 보통 그들의 언어 능력, 충성심, 그리고 신뢰성에 따라 역할이 배정되었습니다. 영어 구사 능력과 영국 국적 때문에 무어지, 코티, 엘셰이크, 데이비스는 인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어 능력은 작전 임무와 선전 활동 모두에서 그들을 중요한 자산으로 만들었고 이들은 세간의 이목을 끈 납치된 서방 언론인, 구호 활동가, 기타 민간인 인지를 구금하고 감독하는 부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인질들이 4명에게 비틀즈라는 별명을 붙였고 각각의 멤버에게 유명한 밴드의 이름인 존, 폴, 조지, 링고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각 멤버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이들 중 리더이자 가장 악명 높았던 인물은 모하메드 음어지로 그는 존으로 알려졌으며 흔히 지하디 존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조지는 알렉산더 코티로 여겨지지만 일부 소식통에서는 그를 링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엘샤피 엘셰이크도 조지 또는 링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은 아이네 레슬리 데이비스로 널리 여겨집니다. 이 별명은 전혀 애정어린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별명은 그들의 영국식 억양에서 유래했으며
4명의 남성은 다른 ISIS 경비원들보다 특히 잔인하고 가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틀즈 멤버들은 이름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쓰인 것에 충격을 받았고 링고스타는 말도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저기서 하고 있는 일은 비틀즈가 추구했던 모든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사랑을 추구했습니다. 지하디스트들은 시리아 라카 서부의 비좁은 감방에서 20명 이상의 인질을 억류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인질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악명이 높아졌으며 생존자들은 나중에 신체적 구타, 심리적 고문과 굴욕을 포함한 체계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인질들은 열악한 환경에 감금되어 자주 장소를 옮겨 다녔으며 지속적으로 처형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아이시스 비틀즈가 등장할 때마다 인질들은 신체적 구타나 고문이 따를 것을 알기에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ISIS는 이 경비원들의 지나친 잔혹성 때문에 그들을 임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잡은 인질에는 미국 기자 제임스 폴리, 스티븐 소틀로프와 영국 구호 활동가 데이비드 헤인스, 앨런 해닝이 포함됐습니다. 이 단체는 인질들을 통해 몸값을 받는 것이 목표였고 일부 유럽 국가에서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고 인질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 돈이면 쿠웨이트나 카타르에서 은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영국인 인질 가족들과 연락했고 영국 내 동료 및 친구들과도 계속 연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임스 폴리의 어머니 다이앤은 한 인터뷰에서 그들의 요구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1억 유로 또는 모든 무슬림 수감자의 석방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요구는 주로 정부를 향한 것이었지만 미국인 가족으로서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한 일 중 가장 비열한 것은 인질을 참수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하고 이런 끔찍한 행위를 담은 영상을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들에서 처형자들의 얼굴은 항상 가려져 있었습니다. 모하메드 무아질은 IS의 잔혹함을 대표하는 인물로 악명 높아졌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주목받는 선전 영상에 등장해 인질을 처형하기 직전에 영어로 소름 끼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전략적으로 배포되어 각국 정부에 공포를 주고 신병 모집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영상들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ICIS와 관련된 공포감이 크게 증폭되었습니다. 전 ISIS 조직원은 참수해 영국인을 사용한 결정이 유럽인이나 서양인이 미국인을 살해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제임스 폴리, 스티븐 소틀로프, 데이비드 헤인스, 앨런 해닝과 같은 인질들의 잔혹한 처형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들 영상 중 상당수에서 모하메드 에머지는 가장 눈에 띄는 처형자였지만 이후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알렉산더 코테와 엘샤피 엘셰이크를 포함한 다른 핵심 인물들도 이러한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잉네슬리 데이비스는 조직에서 더 작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2014년 8월 말 영국 특수공수부대 SAM의 이북구에 배치되었고 전 MI6 요원 리처드 베럿은 이들이 곧 시리아로 파견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첨단 기술로 특정 집단을 추적하고 기회가 되면 인질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9월까지 MI5와 스코틀랜드 야드를 포함한 영국 정보 및 보안 기관들은 CIA와 FBI 등 미국 측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MI6와 CIA의 현장팀들은 시리아 북부에서 그 집단을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활동했으며 영국과 미국의 전자도청 기관들은 그들의 통신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12일 미국의 드론이 라카에서 공습을 실시하여 무아지가 건물을 나와 차량에 탑승할 때를 노렸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공격이 완벽하고 깔끔하게 이루어졌으며 부수적인 피해 없이 무아지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의 사망이 확인되지 않았고 2016년 1월 이되어서야 ISIS가 무아지 서하 사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무아지가 제거됐어도 그 조직 조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은 조직원들을 찾고 체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2018년 1월 24일
엘셰이크와 코티가 체포되어 처음에는 이라크에서 미국의 구그마에 있다가 이후 미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2018년 그들은 영국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할지 아니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고려할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핵심 정보 제공이 두 남성 유죄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 법체계는 사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해외 법적 사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장관 사지드 자비드는 처음에는 코티와 엘셰이크가 사형을 선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정치적 분위기에서 예상되는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법원의 판결로 인해 사형이 배제되지 않는 한 미국 당국과 증거를 공유하는 것이 차단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8일 미국 정부는 이 사건에서 사형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영국에 보장했습니다. 2020년 10월 7일 코테와 엘셰이크는 미국으로 이송되어 사망을 초래한 공모 및 인질억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일 코티는 미국 법정에서 4명의 미국인 인질 살인과 관련된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14일 엘셰이크는 연방 배심원단에 의해 테러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8건의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석방 없는 8개의 동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콜로라도에 위치한 슈퍼맥스 교도소인 ADX 플로렌스에서 복역 중입니다. 반면 아인 데이비스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2015년 터키에서 체포되어 2016년에 테러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터키 법원은 그를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하여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8월 데이비스는 터키에서 추방되어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2000년 테러방지법에 따라 테러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와 테러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데이비스는 구금된 상태에서 2023년 10월 2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추가로 2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시스 비틀즈는 아이시스와 관련된 잔혹함의 가장 악명 높은 상징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시리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분쟁과 외국인 전투원들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재판과 그에 따른 유죄 판결은 어느 정도의 마무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상실의 아픔은 여전히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들은 또한 대테러, 급진화 문제, 극단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더 폭넓은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인물들의 이야기는 평범한 삶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폭력에 연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는 급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 개입, 지역사회 참여,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ISAS 비틀즈는 수천 명의 외국인 전투원들이 시리아와 이라크로 이동했던 더 큰 흐름의 일부였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ISAS를 실제로 기능하는 국가나 종교적 의무로 묘사한 선전에 이끌려 합류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는 여권 제한, 감시 강화, 탈급 진화 프로그램 등 이러한 이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왔습니다. 외국인 전투원 귀환은 여전히 복잡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테, 엘셰이크, 데이비스의 사례는 법치주의를 지키면서도 안보 문제를 균형 있게 고려해 기소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됩니다. ISAC 비틀즈가 인질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분노와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흥미나 악명으로 기억되는 대신 그들의 유산은 극단주의가 초래하는 인간적 피해와 책임 추궁의 시급함을 일깨워주는 냉혹한 경고로 남아야 합니다.